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특히 기업들 움직임에 대한 건데요. 네. 하락장에서는 좀 보기 힘든 신호들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상승장의 전조일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IPO 추진부터 비트코인 매집, 또 새로운 시장 개척까지 네. 기업들 행보가 단순 반응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장기적인 확신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짚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IPO 움직임 같아요. 서클도 규모를 늘리고 비트마인 같은 채굴 기업도 다시 상장 추진하고 트럼프 관련 회사 이름까지 나오고요. 맞아요. 자료에서 이걸 상승장의 특권이라고 하던데요. 진짜 그런가요? 그렇죠. 보통 시장 안 좋으면 IPO는 연기하거나 취소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수요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봐야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도 있었죠. 거긴 좀 다른가요? 거기도 흥미로운데요. 예전에 마진콜 우려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상승 국면이긴 하지만 부채나 주식 발행에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게 과거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오르니까 사는 걸 넘어서 뭔가 좀 체력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자료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큰 손들이 주주로 있다는 점, 이게 간접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대담하게 베팅하는 거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P 액면 분할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강세 신호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보통 주식 액면 분할은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접근성을 높여서 거래를 더 활발하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보통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조치죠. 아하. 이걸 비트코인 ETP에 적용했다는 건 그만큼 가격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고 개인들 참여를 더 늘리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전 불장 세팅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 쪽은 좀 어떤가요?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서 알트코인 12개를 선물 거래 담보로 받아준다던데 에이브, 커브, 니어, 앱토스 이런 것들이요. 네, 그 소식도 중요하죠. 이게 뭔가 특별하다는 신호인가요? 특별하다기보다는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거래할 만한 최소한의 어떤 안정성, 유동성 이런 걸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레버리지 투자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이더리움 쪽도 비슷해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ETF로 이더리움 계속 사고 있다는 점, 또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어디 국부 펀드랑 인프라 구축 논의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국부펀드요? 아마 산유국?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기관 관심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쪽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뉴젠 같은 나스닥 상장사가 솔라나 스테이킹 투자한다는 사례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CEO 발언은 좀 충격적이던데요. 그 발언이요. 자기네 주력 상품 USDT가 결국 쓸모 없어지고 비트코인만 남을 거라니. 이건 자기 사업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정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금융 리셋 후에 비트코인이 유일한 대안이 될 거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보는 거죠. USDT는 그냥 다리 역할일 뿐이다. 네, 딱 그렇게 표현했죠. 테더가 지금 USDT로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근데 CEO가 주력 상품의 종말을 얘기한다는 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지배력에 대한 확신이 단기 사업 이익보다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와, 실제로 테더는 비트코인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 채굴 회사가 되겠다고 투자도 엄청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아주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기업들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실제 시장 참여자들 체감 온도는 완전 딴판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간극이 있죠. 자료 보면 알트코인 시장은 죽성이고 트럼프 관련 코인은 너무 과열돼서 내부 분쟁까지 있다던데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장 타이밍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신 장기적인 관점, 인내심, 그리고 진짜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이나 현금 보유 같은 거요?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중심으로 하고 알트는 좀 소액으로,
그리고 한 10% 이상은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조언들이죠. 숙제가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는 오징어 게임에 초대될 수 있다. 이 비유가 참 와닿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숙제가 뭘까요? 아하, 그 비유. 결국 자기가 투자하는 코인이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어떤 가치를 만드는 건지 그걸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가격만 보고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 네, 바로 그거죠. 그게 오징어 게임 참여나 마찬가지다 이런 경고예요. 섣불리 투자하면 진짜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 알트코인 시장은 본격적인 탐욕 사이클 아직 아니라는 분석도 있고요.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좀 어려운 시장인데 이걸 잘 버티고 다음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랑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기업들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그 배경, 또 알트코인 시장 상황, 그리고 테더의 좀 파격적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업들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시장 체감 온도는 아직 차갑다는 거. 이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기업들의 사전 세팅하고 실제 시장 분위기 사이의 이 간극,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테더 CEO 말처럼 지금 이 움직임들이 단순한 시장 사이클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뭐 금융 리셋 같은 걸 예고하는 거라면요. 그렇다면 당신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 너머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적응력, 이런 걸 키우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